어렵게 기호 2번을 받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가락시장에서 유세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일찍 돌아오셔서 정말 다행이에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럼요. 정말 다행이에요. 요즘 좀 장사 어려우시죠? 네, 너무 어렵고 힘들죠. 최고입니다. 최고. 이렇게 사모님 사랑합니다. 화이팅! 그런데 첫 일정부터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벤지는 미스 가락시장 이렇게 뽑아서 홍보대사로 올리는데 가락시장 홍보대사님 임명장 하나 해주실 거예요? 듣기에 따라서 권위적이고 성차별적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음 일정에서도 논란이 될 만한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각 개인이 자유롭게 하는 것이 진보지 국가가 김정은 혼자 자유롭고 모든 국민이 그 밑에 억압하는 것이 진보입니까? 저는 가짜 진보. 우리가 이 가짜 진보를 우리 양향자 의원님 와 계시지만 확 찢어버리고 싶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책임 소재를 따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면서 당내 통합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를 유임한 뒤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요. 김 후보 교체를 위해서 단식도 불사했던 권 원내대표의 태도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경기지사 8년 했는데 또 공직생활 30년 했는데 이런 복화 유용 문제 또 부인의 문제 있었다는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깨끗하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내홍은 완전히 봉합되진 않은 모양새입니다. 당내 쿠데타를 주도한 사람이 모든 걸 잊고 뭉치자고 하면 당의 미래가 사라진다면서 권성동 책임론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 시작됐고요. 대진표부터 보겠습니다. 기호 순으로 기호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 기호 2번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등록을 해서 오늘부터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3번은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비어 있고요. 기호 4번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기호 5번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6번 자유통일당 구주화 후보, 7번 무소속 황교안 후보, 그리고 8번 무소속 송진호 후보, 총 7명의 후보가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요 정당 중에서 늦게 선대위를 꾸린 국민의힘은 오늘 중앙선대위 임명식을 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대위원장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지난 주말에 굉장히 여러 이야기들이 오갔고 당내 갈등이 극에 달했었는데 하루아침에 좀 조용해진 건가라는 생각도 들고 당내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도 궁금합니다.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에 대한 당의 기류는 어떤가요? 사실 공동선대위원장은 원내대표로서 지금 자연스럽게 맡을 수 있는 자리라고 보여지는데요. 아마 그 본인이 사퇴 의사를 사적으로는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만 아시다시피 원내대표는 원내 의원들의 선거를 통해서 선출되는 자리잖아요. 근데 선거 기간 3주 남겨놓고 지금 다른 원내대표를 뽑는다는 그거는 사실 에너지 낭비라고 아마 판단을 했을 것 같고 그거는 다수의 의원들이 아마 그런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런 절차가 필요한 권영세 비대위원장, 전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그게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리를 지켰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자리를 맡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워낙에 김문수 후보랑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 굉장히 강하게 부딪혔잖아요. 예. 그리고 어찌 됐던 간에 그 과정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기 때문에 당에 또 당의 그 과정이 이제는 넘어갔다. 이제는 우리가 1대1 구조 아니면은 확실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승리를 위해서 이런 합치는 모습, 화해하는 모습, 같이 가는 모습을
뭐 연출이라면 연출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가 상징적으로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쩔 수 없이 맡고 있는 측면도 있다. 네. 말씀이네요. 네. 뭐 이제 정당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권선동 원내대표, 그러니까 한 정치인 중진 의원이겠죠. 근데 이번에 1년에 5월 10일 날 그 한밤중에 벌어진 후보 바꿔치기. 거의 이제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은 창피해서 못 볼 상황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따지고 보면은 정당 구테타라고 지칭을 사람들이 해도 무리가 아니라고 하는데 구테타라는 게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정당 구테타를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그 구테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역시 친윤, 특히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앙하고 또 옹호했던 사람 그리고 그 지도부답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고 보란 듯이 본인은 아무 죄도 없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 보이죠. 권선동 원내대표는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쌍권 지도부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김문수 후보를 초유해 대선 후보를 취소한 다음에 한덕수 후보를 옹립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예. 그러면은 따지고 보면은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한 쿠데타의 책임자 아닙니까? 그러면 물러나야죠. 당내에서 결단하라는 소리가 나오기 전에 본인 스스로 물러나는 것들이 국민의힘이 그래도 이번에 조기 대선에서 한참 공세가고 어려운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더 공세가고 어려운 선거로 만드는 데는 저는 권선동 원내대표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대표 대선 기간에 무슨 크게 할 일이 있나요? 없죠. 없다 하더라도 있다 하더라도 원내 수석 부대표가 대응하면 됩니다. 라는 차원에서는 권선동 원내대표의 그 책임지지 않는 모습, 무책임한 모습 속에서 국민의힘은 민주주의 파괴자로서 전혀 거리낌 없이 책임지지 않는 당이구나 라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이번 조기 대선 내내 보여줄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필패 아이콘이 됐다. 저는 그렇게 좀 비평하고 싶습니다. 예. 자, 쌍권으로 불리면서 권성동 이제 선대위원장이죠. 선대위원장과 함께 한덕수 전 총리를 후보 교체하기 위해서 여러 추진들을 했던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 사퇴를 했습니다. 사퇴 직전의 모습 한번 보겠습니다.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단일화를 이뤄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만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물러나겠습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너무나 어려웠던 시기에 저와 함께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옆쪽에 있었고요.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사퇴 의사를 밝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건 뭐 지난 주말 거치면서 이제 한풀 꺾였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국민의힘의 후보가 어쨌든 등록을 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선거운동 과정을 또 지켜봐야 되긴 하겠지만 정당 민주주의가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러 우려들을 낳았던 지난 주말까지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짚어보고 오늘 상황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김성열 위원님, 네. 개혁신당의 시각은 뭐예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의 책임도 필요하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 동안에 있었던 일은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내 계엄령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선출된 후보를 쫓아내고 거기다가 새벽 3시에 갑자기 1시간 동안만 후보 접수를 받는 것. 이게 어떻게 정상적인 당의 모습입니까? 그리고 그것은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이건 혼자 도모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권영세 비대위원장 혼자 저렇게 원한다고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뭐 같이 도모했다고 알려진 친윤계 의원들이 그 핵심일 겁니다. 그럼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김문수 후보 측에서도 결코 좋게 보지 않아요. 그 최측근으로 알려진 차명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권성동, 이양수, 뭐 박수영 이런 의원님들 실명을 거론하면서 뭐 3년 당원권 정지해야 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상황이거든요. 예. 하지만 근데
지금은 좀 치사해도 더러워도 좀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합니다. 만약에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를 내리게 하면은 누가 원내대표가 새로 되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아직도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고 있는 친한계 의원 중에 한 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김문수 후보한테는 또 다른 리스크예요. 본선을 치러보기도 전에 내분으로 해서 자중질환으로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려워도 겉으로는 화합, 통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그 분열의 불씨가 아직 꺼지지는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임명식에 권성동 공동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그 모습 짧게 보겠습니다. 권성동 공동선거대책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박대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지원본부장이십니다.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누구와 함께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김문수!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표를 모아야 합니다. 오늘 6월 3일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도록 모두 함께 앞으로 나아갑시다. 예, 뭐 정치는 생물이고 오전 오후가 다르다 이런 말도 뭐 늘상 있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 또 상황에 따라서 바뀌고 그에 따라서 전략도 바뀌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으나 며칠 전까지 단일화 촉구였지만 사실상 한덕수 후보에게 후보 자리를 양보하라는 취지의 단식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어요. 저도 낯설어요. 네, 제가 봐도 힘들어 보이는데 방금 모르겠어요. 말씀하셨듯이 김성렬 대변인 말씀하셨듯이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선거 국면입니다. 선거 국면에서는 선거를 치러야죠.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 입장에서도 본인과 싸우긴 했지만 원내대표를 했었고 또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렇게 쳐내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화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전략적 선택을 했을 겁니다. 예. 뭐 사실 지난주에 있었던 그 국민의힘이 보여줬던 모습은 뭐 더 앞으로 보면은 단일화에 대한 그 열망은 분명히 있었고요. 다만 그거를 처리하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매우 불편하고 거친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이거든요. 한 가지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은 당원들이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까? 민주적 절차와 과도한 무리한 이런 단일화를 시도했을 때에는 우리의 마음도 바뀔 수 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자체가 단일화는 꼭 해야 된다. 11일 전에는 꼭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누가 이런 식으로 하라 그랬냐라는 것에 대한 이제 결과가 10일 날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벌은 일단은 뭐 당원들의 뜻은 전달이 됐고요. 그 뜻을 받아들인 지도부는 김문수와 함께 다시 한번 이 선거를 가다듬고 치러야 된다는 그런 무한한 책임감 또 무한한 무거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정치에서 어제까지 싸우다가 오늘 아침까지 싸우다가 서로 부둥켜 안고 웃는 모습은 여야 막론하고 지금까지 정치 우리가 쭉 역사를 보면 수도 없이 저희가 봐왔던 모습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꼭 집어서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냐 없느냐에 대한 얘기는 글쎄 지금 할 수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책임론이라든지 누가 사퇴한다든지 그거는 아마 선거 이후에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제 오전에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 초선 의원들 중심으로 여러 이야기가 오갔다라고 하고 보도에 따르면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결단하십시오. 떠날 때를 아는 선배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라는 초선 영남권 의원의 메시지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깔끔한 처신으로 대선 가도에 희망을 틔워달라 등의 요구가 있었다는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선거가 지난 뒤에는 어쨌든 책임을 물어야 된다, 물을 수도 있다 이런 뭐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거가 지난 뒤에 권선동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필요가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선거를 이기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선택으로 권선동 원내대표를 자리에 물러나게 하는 그런 주장 같아요.
예를 들면 정치가 아무리 생물이라 하더라도 금도라는 게 있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그 금도는 뭐냐면 헌법의 정당이라는 것을 그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라고 규정된 이유는 최소한의 정치람에 있어서 다투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될 수 있고 오늘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그 생물의 금도는 민주적인 절차를 어기지 않는다는 선이 있습니다. 근데 권선동 원내대표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지난 5월 10일에 밤에 있었던 일들은요. 국민의힘의 정당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테러 행위입니다. 그런 테러 행위를 정당에 저지른 사람들을 그대로 국민의힘이 선거 때문에 살려놓는다? 국민의힘은 그러면 빈껍데기 정당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깨끗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주장할 수 있죠? 권선동 원내대표가 지난 5월 10일 날 했던 일련의 과정 속에서 깨끗함과 정의로움을 찾을 수 있습니까? 알량한 원내대표 자리를 저렇게 고집하는 거 한심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대로 본인이 그런 처지가 됐으면 선배 정치인으로서 후배 정치인들이 결단하라, 물러나라 달라 하고 이렇게 질책하기 전에 본인이 물러나야죠. 그다음에 두 번째, 선거 전략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신윤주 후보는 엉뚱한 한 씨에게 공을 들였어요. 원래는 당내 보수층의 지분을 갖고 있는 분이 한동훈 후보잖아요. 결과가 50대 43이었으면 43%의 탄핵을 찬성했던 층의 보수의 지지층이 있잖아요. 그러면 먼저 그 한 씨를 데려다가 품고 그 다음에 밖에서 온 외부 한 씨를 품는 게 전략적으로도 맞는데 그러면 지금 한동훈 후보를 품으려고 하는데 누가 가장 큰 걸림돌이죠? 권선동 원내대표예요. 최소한 권선동 원내대표는 치워놔야 전략적으로 탄핵 찬성파인 한동훈 후보를 캠프에 융화를 시키면서 그나마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선거를 치를 텐데 권선동 원내대표 저기에 왈박기를 해놓으면 한동훈 후보가 올 수 있습니까? 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 때문에 선거에서 망했고 두 번째 권선동 원내대표 때문에 이번 선거에 망조가 들었다라고 해도 과언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알박기란 표현을 쓰셨네요. 네. 근데 오늘 그 박대출 의원이 좀 임명장을 받는 모습이 좀 눈길이 가긴 했는데 사실 전당대회 직후에 사무총장 자리를 두고 좀 갈등 상황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이제 친윤계로 분류되는 박대출 의원이 임명이 됐다는 말이죠. 근데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어쨌든 좀 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 말씀하세요. 예, 그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박대출 의원이 누구냐면요. 지난번에 계엄 사태 이후에 계엄은 국헌문란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던 대표적인 친윤계예요. 근데 이분을 갖다가 지금 선거의 핵심인 사무총장 자리에 앉힌다라는 것은요. 대표적인 친윤계 달래기 인사다라고 보여야죠.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어쨌든 통합을 좀 하고자 하는 의지는 좀 있어 보여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을 조선시대나 이런 왕조시대에다 비유를 하면 뭐냐면 왕이 막 즉위를 했는데 세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권문세족들이 함께 모여서 야합을 해서 반란을 일으켰고 왕이 찬탈을 하려다가 실패로 끝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실패로 끝났으면 이 반역자들을 처단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왕권이 약해요. 이 권문세족들을 처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꾹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 측에서는 겉으로는 통합을 얘기하고 있으나 아마 속으로는 이를 갈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사실 박대출 의원이 사무총장 겸 지금 선대위에서 좀 중요한 역할을 맡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해석하지 않아요. 중요하게. 왜냐하면 일단 의원 숫자도 적고요. 다선 의원 중에서 그래도 뭐 지지 기반이 본인 지역 기반이 그렇게 좀 탄탄한 사람도 박대출 의원은 그런 건 이제 가지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 저거보다는 이게 무슨 당내 화합이다 어떤 세력과 규합이다 뭐 화해다 이거보다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이번 대선에서의 큰 어젠다는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어떤 메시지로 이 탄핵과 계엄과 그리고 본인이 보여졌을 때 본인과 연관되어 있어 보이는 정광훈 목사의 그런 세력들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입장 정리를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입장이 정리가 됐을 때는 그 누가 옆에 붙어 있어도 제가 봤을 때는
신뢰 회복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능하지 않을까 좀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에 의원총회에서 굉장히 거친 상황들이 벌어졌고요. 그래서 의총장에서 밖으로 나가려는 김문수 후보를 막 막아서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였는데 그 뒤에 같은 의원들이 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한번 보시죠. 자, 지난 9일이고요. 조배숙 의원입니다. 오늘은 또 승리의 날까지 열심히 달리겠다라고 마이크를 잡고 9일 불과 이틀, 3일 전이죠. 사흘 전에는 의총장을 막아서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결국 나갔지만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또 신동욱 대변인도 같이 막았었는데 네, 오늘은 또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머쓱할 것 같기도 하고 뭐 정치인의 변신은 뭐 끝이 없다라는 말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더 이상 뭐 이 질문은 더 드리지 않을게요. 충분히 다뤘으니까. 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가 선대위에 이름을 올릴 것이냐도 관심이었는데 왜냐하면 자신이 단일화가 되면 자신으로 단일화가 되면 자신이 입당해서 열심히 뛰겠다라고 했는데 자신이 후보가 되지 않으면 입당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지난 목요일인가 밝혔었잖아요. 그런데 후보가 될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입당을 했는데 선대위에는 또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사한 이유가 이기려면 선거하는 사람이 직을 맡아야 한다. 그리고 선거를 자신도 이제 뭐 치러보지 않았으니까 그런 게 아니냐 뭐 이런 해석들을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일화라는 한 대상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한쪽 당사자가 선대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했다. 사양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란 걸 어떻게 봐야 될지 이거 잠깐 짚어볼게요. 먼저 김성열 위원님. 저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그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 간의 서로의 포옹에서 모든 것이 말해졌다고 봅니다. 너무나 어색한 포옹이었어요. 저 포옹 자체가. 이게 진짜로 마음이 우러나서 포옹을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덕수 후보는 본인이 당연히 후보가 될 줄 알고 사퇴까지 하고 나왔는데 이게 안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어떤 정치냐면요. 전형적으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 위해서 감 떨어지는 거 바라보고 입 벌리고 있는 그런 정치를 한 거예요. 간절하지도 않고 적극적이지도 않았어요. 아니 선거라는 건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지더라도 그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한덕수 후보 어떻습니까? 지금 정치적인 그 이유를 생각하는 게 전혀 없어요. 본인이 만약에 다음에라도 나올 생각이 있으면 지금 김문수 후보 도와야죠. 근데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분은 처음부터 정치인이 될 자격이 부족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김문수 측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어떻게든 가서 모셔와야죠. 직접 삼고초려를 해서라도 모셔와서 도와주십시오 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통합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분이 봉합이 된 것은 아니다. 겉으로만 그냥 그렇게 보일 뿐이지 전혀 봉합은 되지 않았고 이 책임을 따지자면은 속 좁은 한덕수도 문제지만 지금 한동훈 그리고 홍준표, 한덕수까지 모두 다 포용하지 못하고 있는 김문수 후보의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입당을 했는데 정치 행보는 이제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앞으로 뭐 어떻게 다시 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 대선에서 일단 선대위원장직은 맡지 않기로 했던 것이고. 저는 그 한덕수 전 총리의 발언들을 쭉 이렇게 복귀해 보면은 본인은 요번에 빅텐트를 얘기를 했었고 결국에는 개헌을 얘기를 했었고 임기 단축. 그게 굉장히 큰 주제였거든요. 그것을 완수를 하면은 그것에 제일 신경을 쓰고 완수가 되면 난 3년 차에 나는 물러나고 28년도에 대선과 총선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게 이제 공약이나 마찬가지였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본인이 어떤 또 다른 뭐 정치로서의 인생을 고민한다기보다는 나는 그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된 이상에는 정치는 안 하겠다. 뭐 정계 은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너무 짧긴 한데. 한 일주일도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정치를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 저는 읽혀지고 있습니다. 정치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될까요? 네, 시당초 이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이제 기획 출마라고 얘기를 했죠. 따지고 보면 초유의 정치사
임명직 대선 후보가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선 후보 대행을 하려고 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이 돼요. 어떤 신문 사설에 하버드 나온 윤석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아바타로서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대행을 위한 출마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 본인이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정치가 며칠이 됐나 하더라도 본인이 김문수 후보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반이재명의 어떤 전선을 짜고 힘을 합쳐서 한번 우리가 막아보자 라고 했으면 결과가 아주 누가 보더라도 석연치 않고 불편한 과정이었으나 결과가 이제 김문수 후보로 정해졌으면 돕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덕목이죠. 고일이 됐다 하더라도. 근데 정치를 본인이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무슨 도움이 되겠냐 빠지는 건 애시당초 본인의 역할이 거기까지였습니다. 내가 임명직 대선 후보가 안 된 마당에 내가 가서 뭐 하겠어. 나 이제 쉴래라는 것이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의 이번에 어떤 한 9일간의 해프닝은요. 국민의힘이 지금 현재 처한 상황. 결국에는 내란행위로 파면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옹호하는 세력들 간의 다툼이었고 그 다툼 속에서 바뀐 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극명한 어떤 상황이고 그 점 중에 하나가 한덕수 전 총리다. 한덕수 전 총리가 이번 9일간의 경험 속에 바뀐 건 세 가지가 있죠. 본인의 당적, 그리고 고향, 그리고 직업. 이 세 가지가 바뀌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고향도 바뀌었나요? 고향이 호남 사람입니다가 됐죠. 아, 직업은 백수가 됐습니다. 자, 김문수 후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새로 임명을 했죠. 90년생 김용태 의원인데 오늘 오전에 많이 뉴스가 돼서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첫 일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성으로 사과를 했는데 어떤 사과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이 잘못되었다는 것, 그리고 당 스스로 대통령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지우지 못했다는 것, 과오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젊은 보수 정치인으로서 뼈아프고 반성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한 잘못과 과오를 인정해야 된다. 뼈아프게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 전체가 함께 사과하는 것으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김용태 의원이 한 것으로 봐야 될까요? 당 전체가 저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 대선 국면이잖아요. 그래서 저 메시지를 누가 얘기하는 게 중요하냐면 일단은 비대위원장, 신임 비대위원장이 저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의미는 부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후보자 당사자인 김문수 후보가 저 얘기를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이 저는 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은 글쎄요. 굉장히 많은 그 선거 기간 동안 공격을 받을 테고 그 공격을 떠나서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돼서 만약 된다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통합할 것이냐, 앞으로 어떻게 치유해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한 답변이 미흡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한 얘기를 김문수 후보가 본인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보였을 때 조금이나마 우리가 선거에서 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오늘 오후 현충원에서 기자들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님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김문수 후보가 앞으로 논의해보겠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첫날부터 조금 의견이 합치가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김용태 위원장을 통해서 김문수 후보가 얻고자 하는 거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는 올드워싱, 그리고 두 번째는 반성워싱 이렇게 보입니다. 이 워싱이라는 표현이 뭐냐면요. 친환경 제품이 아닌데 친환경 제품인 척 위장하는 걸 우리가 그린워싱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올드워싱은 뭐냐?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젊은 것처럼 위장하려는 것. 지금 최연소 국회의원을 비대위원장을 시킨 것 자체가 사실은 김문수 후보의 그 본인의 올드한 스타일과 정치색을 빼려는 거예요. 당내 최연소 국회의원이거든요, 김용태 위원장이. 근데 그렇게 해서 올드워싱을 한 거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부분인데, 김용태 위원장은 계엄에 대해서 지금 잘못했다 사과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인은 얘기하지 않아요. 이건 뭐냐? 우리 사과했어, 우리 반성했어라고 위장하려는 반성 워싱이다. 이걸로 보이고요. 저는 이걸로 그냥 끝까지 가려는, 국민들을 속이려는 행태로 보인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워싱. 예. 김문수 후보가 뭐 논의해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네. 모르겠습니다. 저는 김문수 후보를 지금까지 보면서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전향적으로 얘기를 한 걸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강경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아마 내적으로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느 정도 사람이 나이가 차면은 변하기 굉장히 힘들다.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어느 정도 이건 논의해보고 생각해보고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만으로 해도 전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태 의원의 저 단어를 받고 저 주장을 받고 본인 스스로가 그거를 다시 인정을 하는 과정에서 진정성이 보인다면은, 그리고 우리 유권자들 다 압니다. 진정성이 있는지 없는지 사람들이 예. 얘기할 때 그 과정이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선 23일 남았고요. 오늘 이제 거의 다 지났기 때문에 22일 이제 앞으로 다가오는 상황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계엄과 탄핵에 대한 분명한 입장은 나타내지 않고 있고, 분명한 입장이란 게 이제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논의를 해보겠다라고 오늘 기자들의 질문에 즉답을 피했거든요. 너무 늦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해도 늦고요. 앞으로 저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김문수 후보는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해 왔고요. 그리고 지금 권선동 원내대표를 제가 앞서도 언급을 했으나, 권선동 원내대표가 당내의 민주주의를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책임을 안 묻고 등용한다는 거. 이 자체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그 수호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예. 그 정도야 뭐, 이 정도 파괴하는 거야 뭐 우리가 이득을 얻는다면 용인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집단인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도돌이표처럼 얘기하지만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선출 과정에서 한덕수 후보에게 핍박받았다 손 치더라도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호하고 옹호했던 탄핵 반대파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까지 왔던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무슨 탄핵을 찬성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선을 긋는다? 저는 그걸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거는 선거를 치르겠다는 국민을 대하는 자세는 아니다. 라는 점에서는 그게 즉시로 이루어져도 이미 때는 늦었다라고 제가 판단이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김문수 후보나 국민의힘에 있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민하고 고심하는 모습들 그 자체로 이미 출당, 뭐 예를 들면은 뭐 제명 이런 논의가 이어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김용태 젊은 의원의 비대위원장 선출로 상쇄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거다. 예. 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반론하시겠어요? 네, 예. 반론할게요. 그 한두 사람, 물론 지금 대선 기간이기 때문에 후보의 말과 이런 중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말에 굉장히 상징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모든 당원들과 그 구성원들에 대한 의견을 100% 대변하지는 못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을 출당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말을 해왔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그것이 뭐 잘 전달이 안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의원들, 그리고 젊은 층들, 그리고 보수 진영에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기사에서도 언론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었고요. 아시지만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뛰고 있지는 않지만 요구 조건을 내놨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당내에서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저 모습만 보면서 국민의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입장을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은 아마 향후에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이것을 인정해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는 이제 이 3주면 끝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그 이후에 당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이 진영과 당은 어떻게 다시 살아남을 것이냐, 재건할 거냐 이런 얘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논의될 텐데 이 대선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에 대한 방향성을 조금이라도 남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해도 늦지 않았냐, 늦었죠. 지금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느냐, 소용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런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 게요. 앞서서 말씀 주신 것처럼 진정성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에요. 김문수 후보 2번의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언제냐면 국회에서 국무위원들 다 일어나서 국민들에게 사과하십시오. 불법 개헌 사과하세요. 라고 했을 때 혼자 안 일어났잖아요. 예. 혼자 안 일어나가지고 사과 안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2번째, 대통령 후보가 됐을 때 이제 계엄 잘못한 거 인정하겠다. 일성으로 냈을 수 있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와서 비대위원장을 임명하고 그 비대위원장이 입을 빌려서 하고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정성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입니다. 예. 자, 오늘 후보들의 첫 유세들을 한번 쭉 정리했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나서 각기 장소도 다르고 첫 메시지 내용도 다릅니다. 쭉 들어보겠습니다. 헌법 제1조가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바로 이 국민 주권의 현장 광화문에서 국민과 함께 희망의 새벽을 확실하게 열어 제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시장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민생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또 경제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내내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리고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걱정하는 그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번 선거 정말 밤새도록 뛰면서 대한민국을 위한 해법을 찾는다는 결기로 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법치의 길을 지켜내야 한다. 예. 한 말씀씩 듣고 다음 이슈로 갈까 하는데 김성열 의원님, 다른 당의 후보에 대한 평가도 좋고 아니면 이준석 후보가 왜 저것을 선택했고 왜 저런 메시지를 냈는지를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말씀드릴게요. 먼저 이재명, 김문수 두 분 그 선거 유세 첫 일정 잡으신 거 매우 잘하셨습니다. 거의 모범 답안 같은 이야기들이에요. 장소도 그렇고. 다만 20년 전, 30년 전과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너무 진보합니다. 우리가 삐삐 들고 다니던, 호출기 들고 다니던 시절에서 스마트폰으로 바뀔 동안 왜 정치만 변하지 않는 겁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좀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시장 가서 어묵 먹고 이런 것들이 민생이 아닙니다. 진짜로 24시간 동안 돌고 있는 우리 산업 현장 가가지고 그거를 살펴보고 밤 12시에 찾아가서 격려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민생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민생에 있어서 누구는 더 중요하고 누구는 더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로는 들리지 않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그 민생 경제가 매우 힘들고 아마 김문수 후보는 저 시장을 찾아가면서 가장 본인이 겪어왔고 살아왔던 인생의 서사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간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아시다시피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김문수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적 평가는 있지만 결국에 근본으로 돌아가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고 굉장히 투쟁자로서 그 민주화를 위해서 일을 했고 또 낮은 곳에서 시작을 했던 분 아니겠어요? 아마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 가락시장을 찾아가서 그 서민들과 함께 대화를 나눈 것이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을 듭니다. 일단 뭐 이재명 후보는 그 광화문에서 이 출마 선언을 한 이유는 지금 이번 선거의 구도 자체는 내란 기득권과의 싸움이다.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이 내란의 상처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진짜 대한민국은 이 내란의 종식을 위한 6월 3일의 투표가 완결이 되는 순간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다라는 예. 점에서 광화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파면을 요청했던 그 국민들의 빛의 어떤 열망들을 대변해서 본인이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재명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 이 세 가지 점에 대해서 크게 얘기를 했죠. 첫 번째, 10월 3일 날 있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군부 친위 구테타. 두 번째, 5월 10일 날 있었던 쌍권 지도부의 정당 구테타.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에 있어서 5월 1일 저질러졌던 사법 구테타. 이 내란의 기득권들과 싸워서 이걸 철저히 종식시키지 않으면 경제도, 성장도, 민생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다는 점에서는 저는 광화문에서의 출정식은 굉장히 결기를 다진 부분이다. 다만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물론 민생 경제, 시장 대통령 좋지요. 근데 좀 매칭이 안 돼요. 노동운동을 평생 해왔던 분이 갑자기 경제 대통령입니다. 시장 대통령이다. 하는 거는 좀 그냥 이 내란에 대한 옹호 세력으로서의 이미지에서 탈출하려는 그런 어떤 그 미사 어구적인 메시지에 불과한 것 같아서 좀 매칭이 안 되는 조금 입에서 겉도는 그런 출마 같았고요. 이준석 후보는 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젊음을 24시간으로 본인이 몸을 불살리겠다라는 점에서 아마 요수, 특히 호남, 본인이 아꼈던 호남에서 이 첫 출마선을 한 것 같다라는 예. 점으로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자,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고요. 저희도 한 20여일 남았으니까 내일부터 공약도 최대한 한번 비교를 자세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일정과 메시지도 분석을 해보고 또 후보나 후보 측 인사들 인터뷰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5대0 라이브가 되겠다고 공약을 하겠습니다.